당신도 혹시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크레아티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 이유가 소고기나 탄산음료 같은 눈에 보이는 나쁜 것들이 아니라 매일 먹는 채소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채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배워온 바로 그 채소들 말입니다.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만성 콩팥병, 신부전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한 가지 패턴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어르신께 직접 설명드리듯이 어렵지 않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탄산도 끊고 고기도 줄이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시는데 아침마다 마시는 초록 주스, 건강 샐러드, 특정 채소의 조합 때문에 콩팥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지쳐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젊을 때 콩팥이 건강하다면 이런 채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께는 그 채소들이 보이지 않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62세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설탕 끊고 매일 걷고 약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이렇게 주스를 드셨습니다. 시금치, 비트, 샐러리, 오이를 갈아 만든 건강 주스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주 만에 크레아티닌이 1.5에서 2대1로 상승했고 혈중 칼륨 수치도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자연식이 어떻게 저를 아프게 하나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칼륨, 인, 옥살산 같은 광물질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콩팥이 이미 약해져 있으면 원래는 별 문제 없던 그 성분들이 피 속에 쌓이는 독성 물질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생깁니다.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다리, 발에 붓기,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 피부가 자꾸 가렵고 따가운 느낌, 심해지면 심장 리듬 이상, 부정맥.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채소가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채소가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채소는 콩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몸을 적당히 수분으로 채워주고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또 어떤 채소는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자주 먹으면 콩팥 기능을 더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세 가지를 분명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1. 혈압, 당뇨, 콩팥병이 있는 분들께 비교적 안전한 채소는 무엇인지, 2. 크레아티닌, 칼륨 결석 위험을 올릴 수 있는 채소는 무엇인지, 3.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조리해야 콩팥에 덜 부담이 되는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어르신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께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채소 많이 드세요라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할 때는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생시금치와 빨간 파프리카가 콩팥병 환자에게 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트가 들어간 주스가 어떤 분들께는 탄산음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직접 진료실에서 설명드리듯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는 내 접시에 어떤 채소를 올리고 어떤 채소는 줄여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콩팥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보겠습니다. 애호박, 주키니, 호박은 제가 콩팥이 약한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IP 채소가 금방 칼륨을 높이는 반면 애호박은 칼륨이 비교적 낮고 수분이 많고 매우 부드럽게 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애호박에는 부드러운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운동을 도와주고 변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장은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는 또 하나의 통로입니다. 장이 잘 움직이면 피 속에 독소가 덜 쌓이고 그만큼 콩팥으로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즉, 콩팥이 숨을 쉴 여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애호박에는 비타민 C, 카로티노이드, 루테인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몸 곳곳에 조용한 염증을 줄이고 혈압 안정과 콩팥, 주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에서 68세 여성 어르신 한 분은 시금치, 근대만 가득 넣은 샐러드를 드시다가 애호박찜과 애호박 볶음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다리 붓기가 줄고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장 조리법, 찌기, 삶기,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팬에 가볍게 굽기, 짠 양념, 시판 육수, 다시다, 조미 소스는 최대한 피하기, 콩팥의 부담은 적으면서 몸을 촉촉하게 채워주는 채소를 찾으신다면 애호박은 정말 든든한 콩팥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콩팥이 약한 분들께 안심하고 추천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다른 채소에 비해 칼륨이 적당한 수준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그리고 캡산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까지 들어있어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콩팥을 둘러싼 작은 혈관들을 보호하고 혈압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께는 이런 혈관 보호 효과가 정말 소중한 방패가 됩니다. 얼마 전 71세 여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혈압도 높고 사구체 여과율도 낮은 상태였습니다. 거의 매일 토마토를 드셨고 칼륨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단에서 토마토 양을 줄이고 그 자리에 빨간 파프리카를 구워서 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칼륨 수치가 안전 범위로 내려가고 혈압이 좀 더 안정되고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활용 방법, 애호박과 함께 2, 3분 정도만 가볍게 볶기, 오븐이나 팬에 구워서 반찬으로 짠 드레싱 없이 가벼운 샐러드에 넣어 먹기 맛과 색, 영양과 콩팥 보호 효과를 동시에 얻고 싶으시다면 빨간 파프리카는 꼭 식단에 넣어 두셔야 할 채소입니다. 양배추는 겉보기엔 그냥 싸고 평범한 채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께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배추는 마치 장을 닦아주는 솔처럼 작용합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피가 조금이라도 더 맑아지고 결국 콩팥으로 가는 노폐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장은 깨끗하고 콩팥은 조금 덜 힘들게 일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낮고 인도 거의 없고 글루코시놀레이트, 설포라판 같은 성분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장 기능을 돕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용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3세 남자 어르신 변비와 늘 있는 복부 팽만감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시금치, 근대만 많이 드셨습니다. 식단에서 잎이채소 양을 줄이고 저녁 샐러드와 점심 반찬에 양배추를 넣어 드시게 했습니다. 10일 정도 지나자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속이 훨씬 가볍고 다리 붓기도 덜한 것 같아요. 실제로 칼륨 수치가 조금 내려가고 혈압도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권장조리법, 살짝 데치거나 찌기, 2, 3분 정도만 가볍게 볶기 잘게 썰어 생으로 먹되 레몬과 아주 소량의 소금만 사용하기 장을 편하게 해주면서 콩팥 부담까지 줄이고 싶은 채소를 찾는다면 양배추만큼 든든한 아군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오이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단순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께는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채소입니다. 신장내과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염증이 있거나 부담이 많은 콩팥은 무조건 물만 많이 마신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분을 원합니다. 과한 양의 물, 자극적인 주스가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편안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오이는 그 역할을 잘 해줍니다. 오이는 90% 이상이 물이고 칼륨이 많지 않고 소화도 매우 잘 됩니다. 그래서 몸이 붓는 느낌을 줄이고 소화를 도와주고 장을 촉촉하게 만들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게 돕습니다. 그 결과 피 속에 돌아다니는 노폐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에는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성분들이 있어 몸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조용한 염증을 완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0세 여성 어르신 한 분은 아침마다 발이 심하게 붓고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드시던 무거운 반찬들을 줄이고 오이 플러스 양배추,
플러스 빨간 파프리카를 이용한 가벼운 샐러드 위주로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일주일 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훨씬 가볍고 진짜로 밤에 쉬는 느낌이 나요. 활용 방법, 생오이를 얇게 썰어 반찬으로 설탕 없이 레몬을 살짝 넣은 오이물로, 양배추, 허브와 함께 가벼운 샐러드로 어르신은 평소에 오이를 언제,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콩팥을 도와주는 4가지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믿으면서 타이밍과 조리법 때문에 그 노력들이 모두 상쇄되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너무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콩팥이 숨은 4가지 적. 그중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슈퍼푸드라고 믿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께는 조용한 적이 될 수 있는 채소입니다. 생시금치는 보기엔 참 좋습니다. 초록색, 가볍고 비타민도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께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몸 안에서 칼슘과 만나 작은 결정, 즉 자잘한 돌가루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이 콩팥에 가는 관을 막으면서 결석 위험을 높이고 콩팥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금치는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이 칼륨을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피 속에 쌓여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온몸이 축 처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생시금치를 갈아서 마시는 주스가 문제입니다. 한 잔의 초록 주스는 옥살산과 칼륨을 한 번에 빠르게 피 속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초록 주스를 마시다가 칼륨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간 경우를요. 시금치를 데치면 괜찮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끓는 물에 데치고 물을 버리면 옥살산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도 양을 적게 가끔만 전문의와 상의하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시금치 자체가 절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진 콩팥에게는 영웅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담을 주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는 콩팥병 환자에게 가장 헷갈리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상큼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께는 조용히 쌓이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과 옥살산이 꽤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에, 찌개에, 소스에, 생토마토에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토마토 한 조각 한 조각이 한 방울씩 더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한 번에 많이 먹는 한 끼보다 매일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쌓이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손발이 저리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크레아티닌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 66세 여성 어르신은 샐러드, 국, 반찬에 거의 매일 토마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칼륨이 점점 올라가자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토마토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몸에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토마토 양을 줄이고 그 자리를 빨간 파프리카로 채웠습니다. 3주 정도 지나 칼륨이 안전 범위로 내려가고 에너지도 좋아졌습니다. 제 권장사항 토마토 주스, 농축 소스는 피하기 밥 매일 많이 먹기보다는 아주 적은 양만 가끔 이미 칼륨이 높은 분은 다른 빨간 채소로 대체하기 토마토는 적이 아니라 조심해서 써야 하는 손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많이 반복해서 초대하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는 큰 초록 잎을 가진 채소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을 씻어주는 채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께는 근대가 조용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대에는 칼륨과 옥살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힘이 빠진 콩팥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은 소변이 많이 나오니까 콩팥이 잘 여과되는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과한 칼륨과 노폐물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애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많이 나온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한 74세 남자 어르신은 근대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내원 당시 칼륨이 5.9까지 올라가 있었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몸 전체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에서 근대를 빼고 양배추와 애호박으로 바꾸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 칼륨이 떨어지고 쥐가 줄어들고 속이 시원해지고 몸 안에서 숨이 트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권장사항, 콩팥이 약한 분은 근대를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항상 데친 뒤 물을 버리고 양은 적게 가끔만 매일 먹는 잎 채소로는 사용하지 않기, 그리고 보라색, 빨간색 채소 주스나 디톡스 주스를 자주 드신다면 다음 채소인 비트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콩팥이 약한 분께는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는 색만 보면 정말 건강해 보입니다. 선명한 붉은색이 피를 좋게 할 것 같고 해독에 좋다, 피순환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께 비트는 달콤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는 칼륨이 매우 높고 질산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에게 이런 성분들은 혈압을 흔들고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콩팥과 심장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스로 갈아 마실 때가 문제입니다. 섬유질 없이 액체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칼륨이 한 번에 피 속으로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63세 여성 어르신은 매일 아침 비트 플르, 당근 플르 사과로 만든 빨간 주스를 드셨습니다. 본인은 완벽한 건강 주스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3주 뒤 칼륨이 6.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수준이면 심장 부정맥 위험이 크게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어르신께서는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자연식 주스였는데요. 자연식이라고 해서 항상 콩팥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비트 주스를 끊고 애호박, 양배추, 오이 같은 더 안전한 채소로 바꾸자 칼륨 수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늘 피곤하던 느낌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 권장 사항도 콩팥병이 있다면 비트 주스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드시더라도 아주 적은 양만, 가끔 절대로 매일 디톡스용으로 대량으로 드시지 않기,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콩팥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수치가 위험 수준이 되었을 때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어르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일은 약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어르신께서는 콩팥을 도와주는 채소와 콩팥을 조용히 힘들게 하는 채소를 구분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은 앞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애호박, 빨간 파프리카, 양배추, 오이는 몸을 가볍게 하고 붓기를 줄이고 콩팥이 숨을 고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시금치, 과한 토마토, 자주 먹는 근대, 비트 주스는 콩팥이 약한 분께는 지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르신께서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더 먹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이 오늘만 보고 잊혀지는 정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어르신과 함께 조금씩 식단을 바꾸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다듬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수분을 조절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가 콩팥이 보내는 도움 요청인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영상을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크레아티닌이 올라간 주변의 가족, 지인 한 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이런 정보 하나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을 막고 심지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어르신의 콩팥은 오늘도 밤에도 쉬지 않고 어르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이 그 콩팥을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떼어주실 차례입니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